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을 잘 추스리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멘탈이 나가보긴 처음이네요. 제가 오죽했으면은 뉴스를 다 끊고 아무래도 힐링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옛날 영화 중에 시네마 천국을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정말 다시 봐도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음에 힐링을 얻고 싶으신 분, 따뜻하고 촉촉한 아련한 그 추억에 빠지고 싶으신 분이 저는 시네마 천국 영화 강추드립니다. 제가 문득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분노나 슬픔의 5단계 아시죠,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첫 단계 부정, 이럴 리 없어. 두 번째 분노, 믿을 수 없어. 세 번째 타협, 이건가 저건가 아닌가 타협. 네 번째는 이제 절망감에 빠지죠. 무력감, 우울. 다섯 번째 마지막은 수용 단계예요. 부정에서 이제 수용까지 가는 그 5단계에서 내가 약간 그 분노의 5단계를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저께 어저께 정말 많은 분들이 허탈감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좋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감정 때문에 그간 이렇게 다뤄두고 있었던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각계각층의 분들이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 입법의 보완,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다 이렇게 쏟아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이 브레인스토밍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전체가 한 방에?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정말 실질적인 대안들이 한 판에 다 나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이 참여했죠.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불기소장 공개법 내겠다. 김두관 탄핵, 김종민 배심원제 도입해보자. 김용민하고 김남규 의원은 그냥 공소청이나 기소청으로 가자. 황운하 의원은 직접 수사권 다 뺏어가지고 전문기관으로 옮기자. 각자 이제 많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사람들한테 딱 박힌 건 뭐냐? 수사권 완전 박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이 절망과 분노 와중에 그나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은 다 민주당에 쏠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법이라든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왔지만 그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아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를 얘네들의 이 사법구태타를 통해서 우리는 절실하게 본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쟤네들이 윤석열을 저렇게 방관하고 내비두다 보니까 국힘당이 들어오고 언론이 들어오고 끝내는 사법까지 들어와서 쟤네가 완전체가 될 때까지 시간을 다 벌어준 거예요. 우리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 하나하나 가지고 싸우면서 모은 힘을 다 쏟을 동안에 쟤네는 마치 그게 반대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의 힘을 다 하나하나 모아서 완전체 트랜스포머가 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높은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 높은 의석을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본질이 아니었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민주당에 쏠리기 시작했죠. 민주당의 눈에 쏠린다라는 거는 이거를 역으로 보자고 하면 민주당이 그간 정말로 이 윤석열이나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정말로 본질을 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보고 문제를 맞게 입법을 발의했으면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하진 않거든. 징계위원회 절차부터. 근데 그 본질을 다 피해가고 있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뭐냐.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사람들은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검찰개혁만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다 같이 뭉쳤을 때 야 저렇게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어퍼컷을 날릴 수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검찰개혁 겨우겨우 막 들들들 국민들이 볶아갖고 하나 막 공수처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3년 반 걸렸는데 쟤네는 그 시간 동안에 힘을 다 모은 거야. 건드릴 수도 없게. 민주당이 언론개혁 법안 입법 발의하고 판사들 탄핵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의 그 문제들을
맞는 입법 활동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쟤네들이 힘을 키우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그대로 다 살려주고 방통위도 전부 종편들 살려주고 언론도 다 살려주고 그냥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는 그냥 쟤네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무서워지지 않은 거야. 대통령도 누구도. 그러면서 쟤네들은 완전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완전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지. 그나마 이 와중에서 그나마 희망이라는 건 그나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 입법을 발의하고 탄핵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락치기를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이렇게 미루다가 이거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은 마음을 둘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게는 이낙연 당대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지도부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만약에 이 마지막 기회를 지금 4개월 정도 남아있죠. 이 마지막 기회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낙연 당대표하고 최고위는 반드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민주당의 최고위, 여러분 최고위를 압박하셔야 돼요.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분들은 어차피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결정권자나 그 최고위가 아니잖아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알못들이 민주당 욕하는 거야 갈라치기 하지 마 민주당 잘하고 있는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사람들 완전 정알못이에요. 김용민이나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의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까? 황운하 의원이 말하는 거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호응해 줍니까? 김용민 의원의 그 공수처법 그 개정안 막판에 된 거예요. 제가 볼 땐 대통령이 나서서. 김두관 의원이 탄핵하자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누가 호응합니까?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 민주당은 완전히 달라져요. 민주당 안에는 김혜영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조홍천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의 운전대를 잡게 되면은 그거는 김용민이 한다고 하더라도 의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민주당의 최고위가 모든 책임을 지게끔 의사결정론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압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당의 개파의 수장들이잖아요. 개파의 대표들이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책임을 안 지고 안 하고 미루고 싸우고 싶지 않고 검찰이나 기득권들하고 갈등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안 하고 또 뒤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나 이런 거 다 막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진포 포함하여. 그런 인간들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오영환, 김용민, 김남국, 이탄희, 이수진 이런 사람 보면서 민주당 잘하고 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민주당의 최고위에 가야 되고요. 민주당의 최고위는 지금 마지막 남은 4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법안들은 다 발의해야 돼요.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언론개혁. 중요한 거 네이버예요, 네이버. 하루에 3천만 뷰가 봅니다. 네이버 반드시 알고리즘 공개하는 입법 발의해야 됩니다. 네이버가 또다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주십시오. 입법을 발의하고 아니면 편집자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개혁. 사법농단 판사들 해야 돼요. 판사들도 탄핵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국회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배심원제나 대배심원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적어도 판사 1명, 2명에서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또 할 수 있다면 기소 배심제까지 할 수 있는 지들이 마음대로 기소하고서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민주당에서 입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관비리 폐지법도 당연히 입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돌아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같은 정치검찰, 이 비리검찰, 그러면서 언론에 의해서 정말 과포장되어 있는 무슨 정의의 사도같이 포장되어 있는 이런 사람, 언론 플레이의 정말 달인이죠.
온갖 땡깡이란 땡깡은 다 부리고 진상이란 진상은 다 부리는 이런 총장 다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을 징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지금 법의 공격이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빨리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흔들어야 돼요. 올해 총선처럼 한동훈을 시켜가지고 채널A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서로 공모를 해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거 민주당이 문제 삼지도 않았죠. 한명수 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죠. 윤석열 와이프 장모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해서 다 무시했어요. 검찰하고 부딪힐 수 있는 거 민주당이 웬만하면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민주당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물론 당연히 민주당의 수박들도 있겠죠.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 윤석열이 또 개입을 한다. 그렇게 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어긴다. 그러면 반드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지 않으면요. 윤석열은 반드시 선거에 개입할 겁니다. 오늘 정환중 위원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검사징계법이 문헌대로 해석되면 기피 신청을 받은 자도 기피 절차에 출석은 할 수 있다. 다만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대법원 판례다. 근데 기피 신청을 받은 자가 윤석열이 계속 4명인가 기피 신청했잖아요. 기피 신청을 하면 출석도 할 수 없고 의결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판사가 윤석열의 의견대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정족수 부족으로 지금 절차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지금 인용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윤석열한테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 헤아릴 수 없는 손해 때문에 단 하루도 윤석열의 자리를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인용해주기 거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윤석열을 예뻐하고 좋아하는 게 티가 나잖아요. 진짜 윤석열은 제가 볼 때 거의 마성의 남자야.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헐헐 기냐? 마성의 멧돼지. 그러니까는 꼬투리를 잡아야 되니까는 이 어정쩡한 이 의결 종족수와 이 표결 이걸 가지고 지금 판사가 제가 볼 땐 장난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정환중 위원장은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환중 위원장이 하나를 더 얘기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환중 위원장이 생각보다 제정신을 바뀐 분이었구나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사람을 잘 뽑았구나라는 걸 안 게 이 법원 결정은 정말 심각하게 유감이다. 심히 유감이다. 왜냐? 이 판사가 법조 윤리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본인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만 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본안소론까지 다 했잖아. 어떻게 보면 월권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윤석열의 징계 사유 3개 중에 2개를 본인이 인정했고 매우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다퉈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고 윤석열에게 더 큰 손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판사의 직업윤리의 의식의 부족에 대해서 지적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시험만 붙고 그 자리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개나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도 검사도 의사도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처벌을 안 하는 거야. 왜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정환중 그 위원장이 한탄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윤리의식이 부족할 수 있냐. 윤석열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네, 진짜 이 대한민국은 이 엘리트의 이 모럴 해저드가 너무 심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 의식이 제가 볼 때는 진짜 거의 후진국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부패한 언론과 이 사법부에 의해서 영웅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부패한 당에 의해서.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